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14일차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 하나 올려놨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아니다. 그냥 일단은 이 문제 그냥 풀어보세요.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좀 많이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좀 필요한 문제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풀어보시되 중간중간에 제가 돌아다니는 상태를 보고 추가적인 힌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코드를 써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느껴지시면 일단 되는 데까지 하고 힌트를 기다리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고민을 멈추지 마세요. 자, 해보시죠. 잠깐 앞에 화면 보세요. 사람 인력 관리소라고 하는 클래스 필요하겠죠.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안에서 이제 add 사람이라는 메서드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get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어디 있어야 돼요? 얘도 사람 인력 관리소에 있어야겠죠?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그 리모컨의 주인의 타입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사람 인력 관리소에 add 사람과 get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배열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그럼 0번방 불러서 값 넣죠. 그 값 넣는 행위가 add 사람 역할이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값을 넣었으면은 우리가 값을 꺼내기도 하죠. 사용할 때. 그렇게 꺼내는 과정이 get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메서드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add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서드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장된 사람 데이터로 쓰려고 꺼내올 때 쓰는 메서드가 get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 타입이 하나 또 존재하니까 사람 클래스 있어야겠죠? 자기소개 메서드는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사람 클래스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사람 데이터를 get사람으로 가져와서 A사람 1, A사람 2 이런 식으로 변수에 다시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연결한 뒤에 자기소개 메서드를 실행하면 그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출력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흐름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심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잠깐 앞에 화면 다시 볼게요. 제가 이 add 사람 메서드가 하는 역할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이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홍길순 33이라는 정보가 저장이 돼야 돼요. 어디에 저장할 수 있죠? 일단 이 인자로 받은 애들을 이 add 사람 메서드가 매개 변수로 처리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출력문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쉬워요. 그리고 이 번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도 번호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변수를 사용해서 증가되는 로직을 넣어준다면 이 add 사람이 실행됐을 때 출력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처리를 하고 끝나버리면 우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한 건가요? 우리 재공격 메서드 때를 생각해보면 저장을 한다라는 개념은 다른 변수가 또 있어야 되고 그 변수에 해당하는 값들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요. 우리는 공교롭게도 사람이라고 하는 타입을 또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 데이터를 이름, 나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이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묶여 있잖아요. 묶어서 저장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 타입의 객체로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장된 객체를 get사람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리턴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렇게 돌려받은 걸 가지고 사람 객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들을 불러내서 호출을 해서 이 자기소개 출력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개념은 이래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쉬는 시간 드릴 건데
쉬는 시간 동안 생각해 보시고요. 코드를 짜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일단 더 해보시고, 제가 설명 시작은 10분에 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플러스 이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 다 드리고 10분부터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문제 난이도가 꽤 있었고 힌트를 2번 정도 드렸고, 사실 힌트를 듣고 이렇게 느낌이 와도 써내려가는 거는 또 별다른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고, 우리가 아직 배웠던 문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해보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좀 써봤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대로 그냥 쭉 나열을 해봤어요. 처음에 클래스랑 메서드, 일단 없는 거는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실행했을 때 매개 변수로 받아왔다라는 건 이 인자로 넘겨주고 해당 메서드가 받았다라는 얘기겠죠. 받은 애를 사람 객체로 저장할 거야. 왜? 이건 제가 힌트로 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거죠. 사람 데이터로 저장을 해야 꺼낼 수 있는 거고, 꺼냈을 때 연결되는 변수가 사람 타입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 객체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뭐 강의를 여러 번 했고 이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코드를 보고. 그래서 저는 사람 객체로 저장을 할 거고, 근데 그냥 받아온 데이터만 저장을 해봤더니 당연히 밑에서 번호 가지고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라는 데이터, 얘는 인자로 넘겨주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번호 데이터도 필요하니 같이 저장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getSaram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인자로 받고 있는, 실행할 때 인자로 받는다, 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넘버 1, 2, 3이라고 하는 이 넘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 데이터, 객체를 우리가 애드 사람 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객체를 1번이면 1번 애를 줘야 되고 2번이면 2번 애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리턴을 해주겠다 라고 해놓은 거고요. 그럼 리턴의 결과로 받은 객체를 그냥 사용해서 얘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꺼내서 메서드를 구성하겠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약간 좀 필요한 거긴 한데,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걸 봤을 때 잘 풀고 계신 분이 솔직히 없었어요. 왜냐면 다들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제가 시간을 계속 들였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정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답에 근접하게 생각을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계속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 고민을 계속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탄탄한 경험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중간중간에 힌트를 드리면서 생각의 길을 좀 열어드렸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에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간다, 이건 안 될지라도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그냥 두지 마세요. 이걸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만 해요. 왜? 내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구상한 거를 이렇게 글로 쓰거나 아니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요, 이 생각은 사라져요, 금방.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잡아가지고 이런 문제 풀려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자바로 뭔가 개발을 하려고 자바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기능은 이런 단순한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기능은 어떤 로직을 가지고 흘러가야 내가 이 기능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난 이 기능을 실제로 활용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적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내고 나면 그냥 코드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코드를 맨바닥에서 써내려간다? 솔직히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이걸 써내려가는 것도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어렵고 힘든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되거든요. 저도 실제로 실무하다가 이걸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라라고 알려준 적이 없는데, 제가 그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걸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 정리라는 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점과 하지 못했던 시점으로 실력 차이를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정리가 되면 내가 바로 시작하면서 코드를 써내려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안 되면 애초에 첫 글자 한 글자가 안 떼져요, 잘. 그래서 우린 이거를 반복적으로 좀 연습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끊임없이 계속 고민해야 돼요. 저 완전 신입 때, 생신입 때 약간 과장을 보탠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 아예 몰라서 어떠한 기능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몰라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한 2주 동안 회사 나가면 그 생각만 해.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그 생각만 해.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만 해. 계속 고민해봤어요. 근데 결과 안 나오죠. 몰랐으니까 내가. 문법이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한 상태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구글링을 통해 어느 정도 문법적인 부분을 뚫고 나니까 이제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로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는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해도 이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만큼 큰 거고요. 얘가 나왔다. 그러면 어떠한 기능을 눈앞에 닥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다 자신감이 생겨서 구글링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웹 개발은 그렇게 많이들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좀 연습을 해야 된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대로 코드를 진행할 겁니다. 진짜 이대로만 할 거예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짚을 수 있는 거는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클래스 메서드 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여기서 그냥 만들면 안 되니까 자, 하나 만들고, 사람 필요하겠죠? 만들고, 자, 일단 클래스 2개 다 만들었고 메서드 3개 만들어주면 돼요. 얘네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바로바로 진행을 할게요. 픽픽스를 사용해서 자, 만들고 퍼블릭만 제거를 해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getSa람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사람으로 알아서 만들어줬죠. 저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객체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판단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발전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해볼 건데 일단 인자로 넘기고 있는 값이 이름과 나이 데이터예요. 그죠? 이건 예상 출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 이름도 조금 맞춰줄게요. 이렇게 변수의 사용 목적에 맞게끔 지어주면 좋다고 했으니까 이 상태를 해놓고 일단 진행을 해보죠. 자, 일단 예상 출력 첫 번째 거를 가져와서 넣었어요. 이대로 출력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지금 이만큼을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알바가 났으니까 당연히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이걸 좀 더 유도리 있게 바꿔보자 라고 하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F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걸로 보죠. 넓게. age가 먼저, 그 다음 name.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름과 나이는 바뀌어서 잘 나올 거예요. 단 아직 문제가 있죠? 번호라고 하는 게 몇 번째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번호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지금 번호라는 데이터는 인자로 주나요? 안 주죠?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알아요? 1번, 2번, 3번 순차적으로 일씩 증가하고 있는데 굳이 받을 필요 없죠. 그냥 우리가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1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일씩 증가되게끔 세팅만 해놓으면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일씩 증가되게끔만 해놓으면 알아서 번호는 증가될 거니까 그 작업 할 겁니다. 여기다가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넘버라고 이름을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일단 0을 넣어 놓고요. 이 출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넘버의 값을 1 증가시킬게요. 그리고 얘를 활용해야 되니까 %d 사용해서 여기다가 넘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하면 1번, 2번, 3번 나올까요? 얘는 못 나오죠.
왜 아직 계속 1번째예요? 숫자 분명히 증가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넘버라는 변수가 add 사람 메서드 안에서 선언과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얘가 실행될 때마다 add 사람이 실행될 때마다 얘는 새로 만들어져요. 그럼 매번 0으로 만들어서 1 증가하고 여기다 넣겠다. 매번 0으로 만들어서 1 증가하고 넣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메서드 안에서 이런 변수를 만들었을 때는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만들어지고 초기화 될 거니까 값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값을 유지해 주려면 우리가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 넘버를 바깥으로 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초기화하는 이 과정은 여기서 안 할게요. 우리가 전역 변수에다가 직접 초기화하는 거 웬만하면 안 하고 생성자를 가지고 보통 하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 없이 전역 변수는 어차피 일단 초기화는 해주니까 그거를 일단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도 의미를 좀 더 부합시켜 주자면 디스를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여긴 디스가 생략이 해도 되지만 우리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웬만하면. 자, 이러면 이제 잘 나올까요? 잘 나오죠. 넘버라는 애가 전역 변수로 만들어지면 얘는 처음에 0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역 변수는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해주니까. 그 상태에서 이런 출력문 하기 전에 얘가 실행되면 이거 출력하기 전에 증가 그리고 사용 출력했어요. 첫 번째 add 사람 얘가 실행됐던 이 시점에 넘버는 1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얘를 실행한 시점에 출력되기 전에 2가 되겠네요. 얘를 실행하면 3이 될 거고 번호가 진짜로 증가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되게 많았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잘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메서드를 처리해 버리면 우린 겟사람에서 절대로 이 데이터를 꺼냈을 수 없어요. 왜? 이름과 나이라는 정보는 add 사람 안에 있는 지역 변수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는 add 사람 끝남과 동시에 사라질 텐데 여기서 불러올 수가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제공경 메서드 할 때 이걸 방지하기 위해 했던 일이 백업이었어요. 어디에? 전역 변수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ame과 age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메서드 끝나기 전에 dis.name에다가 내가 받아온 name 저장해 dis.age에다가 내가 받아온 age 저장해 이렇게 해버리면 백업은 했죠. 백업은 했어요. 근데 add 사람이 순차적으로 3번 실행되면 여기에 뭐 들어있어요? age랑 name에? 마지막에 백업된 임꺽정과 30만 들어있겠죠? 그쵸? 이거는 한 번 실행될 때마다 백업을 다시 한다는 얘기니까 이 전역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계속 덮어 씌워질 거잖아요. 그쵸? 이 방식은 옳지 못하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하셨으면 좋은 거고 그럼 이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백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 객체로 저장을 할 거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객체 만들 때는 항상 new 키워드가 사용이 되겠죠? 자, 객체 만들었어요. 그리고 A 사람 얘한테 지금 우린 메서드 자기소개밖에 없지만 이 A 사람이라고 하는 애가 가진 리모컨을 눌러서 우린 이 사람 객체로 저장할 거니까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바깥에서 받아온 name 넣을 거야. 그리고 age라는 변수 없지만 만들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 객체로서 백업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번호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할게요. 번호에 대한 값은 넘버가 알고 있으니까 얘한테 넘버 저장할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 변수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name, age, number 지금 만든 이 변수들은 어디 만들어줘야 되죠? 얘를 호출한 리모컨의 주인의 타입 사람에 있으면 되겠죠. name과 age와 number를 사람 클래스 안에 변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아까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었어요. 얼추 비슷하게 이걸 고민하셨던 분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버 같은 경우는 증가되는 로직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는다 치고 자, 이러면
진짜 사람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했죠. 만들고 new 해서 만든 다음에 얘한테 받아온 값들, 외부에 있는 값들 사용해서 저장한 거 아니에요? 자, 이 저장은 의미가 있어요? 저장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의미가 있는 저장인가요? 의미가 없다면 왜 없을까요? 우리가 사람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했던 A 사람이라는 이 변수, add 사람 안에서 만들었네요. 그럼 add 사람 실행될 때마다 얘는 새로 만들어질 거고, 만들어 놨더니 이거 출력하면서 메서드 끝나면 얘 어디 가요? 이게 이제 하늘 날아가죠. 없어지잖아요. 지역 변수니까. 그럼 우리가 제대로 백업해 놓은 게 아니겠죠. 제대로 백업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전역 변수로 올라가야겠죠. 그렇게 올라가면 여기에는 이제 디스를 다 붙여도 될 거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을 했다. 이제 진짜 전역 변수로 뺐고요. 저장도 한 거예요. 이제는 진짜 저장이 됐나요? 아직도 뭔가 부족해요. 왜? 아까 번호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add 사람을 3번을 해야 돼요. 3번을 했는데 마지막 임꺽정만 기억할 게 아니라 다 기억해야 돼요. 따로따로. 근데 우리 변수 하나죠. 그럼 결국에 또 마지막에만 덮어 씌워져 있지 않을까요? 얘는 add 사람 실행될 때마다 이걸 덮어 씌울 텐데 A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리모컨을 눌러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임꺽정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자, 눈으로 한번 살짝 봐볼게요. 간단하게. 넘버 페이지 네임. 여기서는 디스를 그냥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를 가지고 가야겠네요. 진짜 사람으로 저장한 데이터를 보려면 정확하게 써줘야겠죠? 지금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변수들이 있으니까. 자, 이러면은 add 사람하고 출력한 다음에 이 add 사람 메서드가 끝나기 전에 지금 저장된 사람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건 따라치지 마세요. 자, add 사람하고 다음 거 add 사람 하기 전에 얘 출력할 거예요. 그리고 add 사람하고 다음 거 하기 전에 얘 출력할 거고, add 사람하고 다음 거 하기 전에 얘 출력할 거예요. 자, 뭐 나와요? 잘 나오는 거 같죠? 여기 있는 거 나왔고, 여기 있는 거 잘 나왔고, 여기 있는 거 잘 나온 거 같죠? 자, 잘 보세요. 이해되세요? 임꺽정이랑 30살, 세 번째, 이것만 나오는 이 상황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해본 겁니다. 마지막에만 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계속 자기소개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 맞춰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명백하게 add 사람 3번 끝나고 get 사람 3번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저장을 따로따로 할 수 지금 없는 상태. 그걸 있게끔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 객체로 데이터 저장할 때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일단 오케이예요. 어떻게 해야 각각 다른 데이터, 다른 객체를 각각 다른 애로 저장해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 지금 얘가 임꺽정에 30살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계속 덮어 씌워졌으니까. 왜? 변수는 하나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데이터 3개를 저장해야 되는 변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변수가 3개가 돼야 되죠. 변수 개수를 늘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얘도 여기서 초기화 안 할게요. 변수를 3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서로 다른 사람 객체를 어떻게 하나의 변수로 다 컨트롤할 거예요. 백업이라는 건 내가 어느 시점에 갖다 써도 얘가 갖고 있던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시점에 따라서 값이 변한다? 그렇다는 건 올바른 백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가 3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변수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일단 이 메서드 안에서 이렇게 저장하는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거? 이 name이랑 age라는 값을 밖에서 인자로 넘겨받으면 얘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우리는 사람한테 저장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얘네밖에 모르니까. 지역 변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사람 타입으로 다시 A 사람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 메서드 안에서 지역 변수로 A 사람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디스 다 뺄 겁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그리고 얘도 여기로 옮기죠. 깔끔하게 가죠. 깔끔하게. 이렇게.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얘가 만약에 넘버를 저장하는 것보다 아래에 있다면 얘는 0 들어간 0, 1, 2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증가되는 로직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A 사람, 그 지역 변수로 만들어진 A 사람한테 이러한 데이터를 백업해서 저장을 했어요. 변수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저장 가능하죠. 자, 근데 이렇게 만든 이 A 사람은 지역 변수라 사라질 거잖아요. 그냥 두면 데이터를 A 사람으로 몰아서, 우리가 객체라는 건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이 있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 번호까지 해가지고 객체로 데이터를 저장했죠. 이 객체를 그냥 두면 이 변수는 지역 변수라 사라질 거니까 이 메서드 끝나기 전에 바깥에다 만들어 놓은 변수한테 넣어주면 되겠죠. 자, 뭐 출력이 되고 해도 되고 출력이 되기 전에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그냥 밑에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스점 A 사람 1한테 A 사람을 넣어요. 가능하죠. 같은 타입이니까. 리모컨 넘겨줄 수 있잖아요. 현변환도 필요 없죠. 그냥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애드 사람 실행했을 때는 얘한테 정보가 저장되면 좋을 거고, 두 번째는 얘한테, 세 번째는 얘한테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어떤 결과 나와요? 전역 변수 A 사람 1, 2, 3은 셋 다 임꺽정 30살 들고 있을 거잖아요. 왜? 결국 똑같은 거였으니까 아까 전 상황이랑. 그럼 우리는 특정 상황을 판단해서 이때는 A 사람 1한테 지금 A 사람을 넣을 거야. 이때는 A 사람 2한테 지금 A 사람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을 뭘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값은 번호, 이름, 나이가 있어요.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효율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셋 중에 누굴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름 가지고 판단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홍길순이라는 사람이 또 왔어요. 겹치겠네요. 나이 가지고 해볼게요. 네 번째 사람이 왔는데 또 33살이래요. 겹치겠네요. 그럼 우리가 안 겹치는 데이터 뭐 있어요? 번호. 그래서 번호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념은 게시판 쪽으로 넘어가도 중요한 개념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웹 개발 쪽으로 넘어오셔도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데이터들한테 고유한 번호를 보통 부여해요. 그리고 이 번호를 이제 PK라고 보통 칭합니다. 이건 이제 DB 쪽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 PK는 이제 고유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게시판 만들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 생각을 하도록 하고 그럼 우린 지금 번호를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A 사람 1한테 누구를 넣을 거며 2한테 누구를 넣을 거며 이런 걸 판단할 거라고 했어요. 그 판단을 뭐 가지고 해야 돼요? 번호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번호 가지고 하는 걸 뭘 가지고 해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번호가 1이면 지금 이 애드 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이 A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A 사람 1로 가야 되죠. 첫 번째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1, 2, 3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그리고 번호가 2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2번으로 가야 되고. 자, 첫 번째 실행됐을 때 1번 사람이에요. 첫 번째 실행되면 어차피 이거 새로 만들죠. 객체 연결하죠. 값 저장했죠. 그리고 너 1번이네? 너 지금 1번이야? 그러면 여기로 가. 할 거고. 두 번째 실행했어요. 그럼 넘버 2가 될 거고 사람 얘는 또 새로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객체 연결돼서 그 상태에서 너 번호 2번이야? 너 그럼 2번엔 여기로 가. 3번이야? 일로 가. 이거 뭐 가지고 해요? 뭐뭐 하면 조건 아니에요, 조건? if 조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if 조건을 쓸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뭐 가지고 할지. 제가 입으로 뱉었던 거 그대로 코드로만 옮기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번호가 1이야? 그럼 너 지금 A 사람 1한테 가. 지금 넘버가 2야? 너 그럼 A 사람 2한테 가. 지금 넘버 3이야? 너 그럼 3한테 가. 이거잖아요. 제가 말로 했던 게. 그쵸? 이 A 사람이라고 하는 얘는 실행될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객체 연결할 거고 데이터 저장할 거고 얘가 사라지기 전에 백업하는 과정을 조건을 따져가면서 진행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값을 진짜로 잘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로 저장하고 있는지는 갯사람 진행하면서 같이 볼게요. 자, 갯사람 여기는 i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번호를 넘겨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도 넘버 이름을 좀 맞춰줄게요. 그다음 인자로 지금 첫 번째 갯사람 할 때 1을 준다. 그럼 나는 지금 누굴 원하는 거예요? 이 코드상에서? 홍길순을 원하는 거겠죠? 첫 번째 사람이니까. 2는 홍길통, 3은 임꺽정을 원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출력 결과가 그렇죠. 자, 그대로 해볼 겁니다. 지금 얘도 똑같아요. 너 지금 원하는 사람, 나 1번 원해 라고 하면 얘가 1번 받겠죠. 1이라는 값 받아서 너 지금 1이야? 그럼 내가 1번째 사람 줄게. 너 2야? 두 번째 사람 줄게. 3이야? 세 번째 사람 줄게.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쵸? 얘는 이제 리턴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리턴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자, 이거를 좀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수정을 할게요. 여기서 제가 디스를 빼는 이유는 이 넘버한테 디스를 빼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이름은 같아도 다른 변수죠?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매개 변수.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 그냥 다 지우자. 여기서는 리턴할 거야. 누구를? 디스점 A 사람 1을. 넘버가 2야? 여기서는 리턴할 거야. 누구를? A 사람 2를. 여기서는 A 사람 3을. 이러면 우리가 인자로 1, 2, 3 넣었을 때 첫 번째 사람을 원해 라고 하면 첫 번째 사람 리턴을 할 거고 리턴 만나면서 밑에 있는 코드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끝날 거니까.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 리턴 널이라고 하는 친구 얘는 처음에 우리가 메서드 만들 때부터 있었어요. 이거 왜 있어요? 이거 없으면 에러잖아요. 왜? 리턴 타입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라도 리턴해야 돼요. 우리가 이 로직 짜기 전이었죠. 그럼 일단 기본값으로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모든 참조 타입의 기본값은 널이었으니까 에러만 없애놓고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리턴하는 거 생겼으니까 이거 필요 없겠네? 하고 지우면 안 되겠죠? 왜?
컴퓨터는 이 경우가 모든 경우의 수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연산을 해봐야만 알기 때문에, 실행하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놔두면 안 된다. 어딘가엔 else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else 대신에 그냥 밑에다가 바로 넣는 방식도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조건문들은 모든 경우를 충족하지도 못해요. 왜? 네 번째 사람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우리 세 번째까지밖에 안 적어놨는데, 그죠? 그럼 만약에 네 번째 사람 들어오면은 여기 추가되고 여기 추가되고 여기서도 추가되고 여기서도 추가되고 이런 과정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당연히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갯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갯사람이 처음 실행될 때 인자가 1이니까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인 A 사람 1, 이 친구가 이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될 거고요. 그걸 사람 타입의 A 사람 1이라는 변수에게 리모컨을 토스해주고 있죠. 같은 타입이니까 현관음 같은 거 필요 없이 리모컨 잘 받을 거예요. 받은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 리모컨 누르면 이제 이름, 나이, 번호 다 쓸 수 있겠네요. 그거 가지고 자기소개 메서드 안에다가 순서대로 디스점 번호니까 넘버, 그 다음에 디스점 이름이죠. 그리고 디스점 H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준다면 얘가 출력이 잘 나온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그리고 문제를 잘 보시면 배열을 쓰지 말라고 하는 조건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배열을 쓰지 않은 버전이고 제가 배열을 쓴 버전도 보여드릴 거예요. 배열을 쓰면 뭐가 얼마나 더 편해지길래 라는 걸 느끼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 문제는 사실 배열까지 하고 스탑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 배우는 개념을 활용한다면 더 편해지는 작업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혹시 이 설명이 아예 이해가 안 됐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괜찮아요? 어느 정도 흐름 정도는 붙잡으셨어요? 오케이,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바탕으로 몇 번 더 직접 해보시고 설명도 몇 번 더 들어보시고 하다 보면 눈이 뜨일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뭐 스토리텔링은 따로 하지 않고 배열 버전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에다가 배열을 그대로 적용시킬 건데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배열은? 그냥 객체랑 배열의 차이가 뭐예요? 배열은 내가 원하는 타입들로 구성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죠. 그렇죠? 자동으로 방번호 부여시킬 거고 그럼 그 방번호 가지고 꺼낼 수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개 필요한 게 뭐예요? 비슷한데 여러 개 필요한 거 이거 아니에요? A 사람 1, 2, 3 이 친구가 한 명 한 명 한 명 저장하려고 변수 3개 만든 건데 이거 배열로 만들면 사람들 타입해놓고 3칸짜리 방 뚫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거 할 겁니다. 네, 초기화를 그냥 여기서 하죠. 얘는 일단 지우지 않을 거고요. 주석을 걸어놓고 사람들 진짜 들을 썼네. 사람들 타입 만들어서 세 칸짜리 사람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3칸짜리 사람들이라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변수 3개 역할을 대신 하겠죠. 이 안에서 0번, 1번, 2번 방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져봤던 이거 넘버 1이야? 그럼 너는 어디로 들어가? 너는 어디로 들어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럼 얘를 주석 걸어놓고 똑같은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디스 사람들 불러다 놓고 너 0번 방에 얘 들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우리가 배열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로 이게 필요할까요? 이 조건문이 계속 필요할까요? 얘는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이거 한 줄로 이 조건문 대체할 수 있어요. 자, 주석 걸어놓고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넘버가 1일 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사람 애드 사람 하려고 할 때 0번 방에 A 사람 넣을 거고요. 넘버가 2, 두 번째 사람 애드 사람 할 때 1번 방에 A 사람 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때 몇 번 방? 0번 방. 두 번째 때 몇 번 방? 1번 방. 세 번째 때 몇 번 방이에요? 2번 방이죠,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방 번호가 번호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전 여기에 이걸 넣을 겁니다. 이러면 넘버라는 값이 1이면 지금 이 대괄호 안쪽에는 결과적으로 연산의 결과로 0이 남을 거고, 얘가 2면 이 연산의 결과는 1이 남을 거고, 얘가 3이면 2가 남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얘도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은 얘기죠. 지금 넘버 첫 번째 사람을 원해 라고 보내면 몇 번 방에 있는 데이터 주면 돼요? 0번 방에 있는 데이터 주면 되죠. 그럼 나 두 번째 사람 원해 이러면 1번 방에 있는 데이터 주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리턴 해줘야 되는 데이터가 넘버 마이너스 1번 방에 위치한 애다. 그죠? 자, 리턴 디스점 사람들, 여기가 밖에서 받아온 넘버 마이너스 1번 방에 있는 애들을 주면 된다. 얘랑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필요가 없어요. 쉽죠? 코드가 많이 간결해지고 있습니다. 3줄, 한 3, 4, 5, 6, 7, 17, 8줄 한 줄로 바뀌었고, 7, 8줄 한 줄로 바뀌었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나요. 알아서 갯사람으로 리턴이 돼서 얘한테 연결됐을 거니까, 상황에 맞는 애가 리턴이 됐을 거니까 문제가 없죠. 자, 이런 배열을 쓰면은 단순히 코드량이 줄어드는 것도 이점이지만 정말 큰 이점은 사실 여기서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이 추가됐다라고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얘는 임꺽정 2에다가 35이고 네 번째 사람이에요. 가정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사람이 왔대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더 해줘야죠. 출력 자기소개 해야 되니까. 동일하게 간다면 여긴 4번일 거고 4번에 임꺽정 2에 35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배열을 만약에 쓰지 않았다. 배열 쓴 부분들 다 주석 걸고 원래 거 살려볼게요. 자, 배열을 쓰지 않은 상태다. 우린 뭐뭐 건드려야 된다고요? 일단 요거 하나 추가해야 돼요. 사람 하나 정보 또 넣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 한 줄 더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거 한 줄 더 넣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여기 리턴 널도 살려놔야겠죠? 자, 이래야 4번까지 문제없이 출력이 되겠죠. 이게 배열을 쓰지 않은 상태, 다시 배열을 쓴 상태로 돌아가 볼게요. 자, 네 번째 사람 추가됐어요. 우리 뭐 건드려야 돼요? 이것만 한 칸 더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훨씬 편하지 않나요? 그쵸? 자, 물론 지금 이렇게 배열의 사이즈를 직접 조정하는 이 과정도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 좋은 방식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인력관리소에서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사용을 해야 돼요. 사람이 몇 명 올 줄 알고. 그죠? 배열의 크기를 몇으로 해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명 정도면 충분하겠지. 만들었어요. 그럼 100명의 데이터가 담기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101명이 돼버리는 순간 얘는 에러가 나겠네요. 우리가 저번부터 봐왔던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하는 범위 벗어났어 라고 하는 에러를 만나겠죠? 서버가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그런 에러가 발생했다? 그럼 프로그램은 멈춘 거예요. 프로그램이 멈췄다면 우리는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 가서 이 코드 수정해서 100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얘를 더 늘려야겠죠. 이제 얘네 장사 잘 되네, 200으로 늘려 하고 바꿔주고 다시 서버 켜주고 이렇게 작업해야 돼요. 201명째 때 또 문제 나오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 같은 데만 돌아보셔도요, 전체 게시글 수가 200만 개, 200만 개, 몇백만 개, 몇천만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카페들 흔해요. 게시물 개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배열로 저장이 되고 있었다? 사이즈가 얼마나 들어올 줄 알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코드만 가지고도 사실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배열 가지고는 한계가 명확하다. 왜? 사이즈를 정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배열의 완벽한 상위 호환인 저번부터 얘기가 나왔던 리스트 친구를 드디어 배워볼 겁니다. 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